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다시 천기 이게 제가 실수를 하네요. 너무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평진전이죠. 오늘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건 늘 얘기했듯이 설하고가 부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바른 소리는 잘 했어요. 옛 사람들이 멱을 논하는데 억지로다가 재관지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주에 무재관, 재관이 없으면 같이 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참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성과 관성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 사람이 관직에 있을까라고 해서 시간에서 딱 보니까 이제 억지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요합이니 뭐 도충이니 뭐 해서 정난착격이니 해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 미면 가치다. 면할 수가 없다. 비웃음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정론은 뭐냐? 기세가 비록 편왕지중에 있다 하더라도 해서 이건 거듭해서 확실하게 라는 거예요. 이 정리같이 다른 이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적절수 징의에 자세히 나왔다. 상이라고 했죠. 자세하게 있다 라고 했지만 천미를 저는 해놨죠. 그리고 편왕직격은 곧 치운론에선 일반적으로 그 순기, 그 기세를 순하게 따르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뭘 그걸 일부러 그 이름을 지어서 만드냐라는 것이죠. 비록 간지에도 희기가 있듯이 반드시 살펴라 사주지 배합을. 그래서 또 따르래요. 그 순세 세력을 따라서 치운 운을 따르면 돼서 결정적으로 크게 나오는 것은 유정 정함이 있으니 치 본편에 소인 있던 것을 각조 본편에 있던 걸 끌어다가 자기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곡직인수격이라고 했어요. 물론 저 앞에서는 뭐라고 심혜점 선생이 이걸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했는데 이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라고 해놨나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 한쪽으로 쏠렸다는 건 맞죠. 곡직인수격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수목화로 흐르면 돼요. 대운이요. 그럼 수목으로 흐르다가 이술대운이나 유대운이 되면 안 좋죠. 상공은 여기까지네요. 끝났겠죠. 곡직인수격, 화기격, 정임합하해서 목격이에요. 목이가 목체. 그리고 특징은 여기 와서 이 잡격에서는요.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고 남는데 그걸 못 써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둘 중에 하나는 못 쓴다. 근데 대개 보면 둘 다 못 쓴다. 둘 다 못 쓰면 어떡할 거냐. 정주오행을 따라서 그 정주오행을 생하는 것과 설하는 것을 찾아서 적당히 써야 된다. 용시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도충격은 할 말 없습니다만은 자수가 여기 이제 5555 해서 자수가 투출해서 뭐예요? 무토일주에 보면 책격이죠. 그래서 재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든 저러든 이건 이행특기격이에요. 화토로 가 있죠. 그래서 정반대되는 오행, 화에 반대되는 오행, 수오행이 들어오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그 대신 이거 썩 금수운으로 가면, 금운으로 가도 들어가서는 골치가 아프지만 노간 내리니까 뭐 관계없는데 이 수운에는 싸운다. 도축격에서는 싸우니까 안 좋다. 도축격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인목도 오화를 보고서 수가 올라와서 이건 관으로 보는 거죠. 관으로. 수운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사주는요. 그걸 전실이라고 해요. 전실. 전실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조양격은 뭐냐? 이 무토에서요. 무토와 병화가 한 사에 무토와 병화가 병화가 사화에 록을 깔고 있으니까 무토를 곧 병화로다 인정을 해서 조양 아침에 해 뜨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화로다가 하는데 이거야말로 또 전실이 되면 안 돼요.
화가 여기 있으면 화를 이미 잡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없는 화를, 있는 화를 버리고 조양격이라 이름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전실이 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수목도 괜찮아요, 이 사주는요. 예, 그래서 화음만 들어오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합록격이에요. 이건 요 녹이라는 것은 경금에, 예, 이게 지금 녹이죠. 경금의 녹이에요. 신금이. 그런데 여기 사실 암합을 하잖아요. 이 사화가 위로 올라와서 뭐가 된다? 뭐 기껏 해봐야 인성인데 무슨 합록격인지 이건 모르겠어요. 초강인데 무엇을 끌어들였는지 한번 봅시다. 비겁중중하고요. 예. 화를 이걸 쓴다는 거예요. 화를. 예. 그래서 화운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을경, 여기서 을경합으로서 관성을 쓴다라고 했죠. 예. 합록이 아니네요. 합록은 이 밑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예. 이게 이제 사화가, 여기 녹을 깔고 앉았어요. 그래서 사화는 곧 뭐예요? 개수한테는 재성이 있죠. 예. 그래서 녹이다라는 거죠. 종제격은 이건 지금도 있죠. 왕신만의 사주인데 금으로써 다 이루어졌죠. 이 목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종제. 네, 그래서 왕신만의 명이 그렇고요. 또 종살격이죠. 네, 이건 금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시랑의 명적. 그러나 이 운이요, 이 종살인데요. 이 인성으로 들어오면, 식상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종살에서는. 예, 식상운은 아주 안 좋다라는 것이죠. 자, 종살 끝났고요. 정난착격일 겁니다. 이건 이제 곽통제인데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이건 정난착격이라는 곧 못 가요. 이렇게 나무로다가 우물정자를 만들어서, 이것도 좀 우물정자예요. 이렇게 해서 정난이죠. 난간난자 교차로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로 해서 이렇게 교차했다 라고 해서 이건 수가 용신이에요. 금수가 용신이에요. 금수가. 사주 좋죠? 네. 금수가 용신. 곽통제의 명입니다. 자, 다음 이제 이것이 오늘 강의하는 건데, 볼까요? 봅시다. 요합격이라고 했네요. 요합격. 이 사주는요, 인사형이죠. 인사형으로서 정관을 쓴다. 정관을 쓰는 게 아니죠. 이건 화가 들어오면 안 되죠. 이 사주는요. 그래서 그냥, 뭐예요? 금이체죠. 네, 금이체에 화목용조에서 불용, 쓸 게 없다. 인목을 쓰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화고가 얘기를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축요 삭격이라고 하는데, 그러든 저러든 금토로 토금으로 이루어졌다. 12월생으로 시상인목은 무기, 기운이 없어서 쓸 수가 없어. 불능위험한다. 새는 어디로 갔냐? 편업, 토금으로 가서 마땅히 토금 수운까지 좋다. 목화는 그 왕세를 거역하기 때문에 마땅치 않다. 더불어서 요삭격, 치운론과 쌍동하다라고 해서 화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사주는요. 보세요. 금체 화목용조에서 화목을 불용하죠. 천간일엔 득기격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이러니 저러니 말 붙일 거 없이요. 금토수까지 쓰는 사주입니다. 장통제죠. 장통제명을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있네요. 장통제. 제가 적어놨네요. 네. 썩 이 후운에는 좋지 않습니다. 초운이 좋고요. 네. 자, 다음으로 봅시다. 추교사 록격. 예, 또 운명형 합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인사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적격이죠. 사화가 올라와서요. 이걸 화를 보면 안 돼요. 이 사주는요. 목체 금토용조에서 불용이죠. 예, 그래서 목이체니까 화도 쓸 수는 있는데 대운에서 없네요. 예. 예, 그래서 희기 편운에서 6개 일이란 6개의 개수 일주가 있는데 시봉 인월에 있으면은
세월에서 두려워한다. 무기 이방은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무기 이방이라는 것은 들어와도 관계는 없어요. 간목이 있기 때문에 막아줘요. 계수가 깨지질 않습니다. 인과 형 출사해서 사중에 무토가 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사형이면요 격이 아니라 사실은 사중 무토가 격일 수도 있지만 인사형에서 사화를 써도 되죠. 기실은 곧 이거는 종합격이에요. 그래서 편어 목이기 때문에 해군에서 반기는 것은 목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격은 끓인다, 견, 비견. 왜? 자기가 살아나는 기운은 끓이는데 그러납니다. 이것은 종화는 유식상이 인화를 하기 때문에 불기 비겁, 비겁도 역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차위 부동지점, 이것이 바로 종격에서 종합격만큼은 비견도 쓴다라는 거예요. 관살대기, 관살대기하고요. 이는 역시 끓인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관살이란 저 토운이죠. 토운은 끓일 것이고요. 그래서 들어와도 괜찮아요. 저 간목이나 인목이 있어서요. 얼마든지 막아줍니다. 식신을 상관을 잘 쓰는 사주죠. 인정하지 않죠. 뭐 물론 목체 금토 용조에서 금토가 전무하니까 목오행을 중심으로 목수로 오행이에요. 그래서 호운이 됐죠. 자 봅시다. 누굴 거라고 그랬죠? 12조도사. 절도사죠? 근데 10이라는 게 뭘까요? 네. 이 무술대원, 이게 좀 안 좋죠. 지금 아직 어리고요. 8살. 그러나 이거 안 좋다고는 사인이 오지만 저 들어와서 갑인이라는 시가 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괜찮아요. 사주 괜찮은 사주입니다. 갑인이 저게 종합격이 되는 바람에 관격도 확실히 관운이 들어와도 식상이 상관이 있어서 막아줍니다. 자 이게 나와서 오늘 마지막 것입니다. 자요사 합록격이라 참나 자를 또 불러온다 사가 어떻게 불러올까요? 난 참 알 수가 없네요. 그러든 저러든 이게 금체랍니다. 왜 금체일까요? 신술 이렇게 해서요. 이게 수목이 강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금체예요. 목화영주에서 화가 불영해요. 화는 없죠. 그러니까 목수로 흘러면 좋겠네요. 이 사주 괜찮네요. 아주 잘 괜찮습니다. 희귀운편에 갑자일에 자시를 또 만난다라면 두려워한다. 경신신유 추고를 두려워한다. 왜? 저 와서 깨니까요. 자가 요합 사위격이다. 자가 또 불러온다는 거예요. 사화를. 그 사화 불러와서 간목에는 못 가요. 상관격이 식신격인데요. 기실은 원령이 편재라 용재손인 재성을 써서 인성을 덜어내는데 무엇을 하필 뭘 별도로 격을 취할 수 있겠는가. 그냥 재성을 쓰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금체 화목용자로 쓰지 못합니다. 술장 정화, 술토에 정화가 있으니까 생기재성, 재성을 생각하고 해서 또 운에서 투청미하다라고 해서 경신신유가 되면 어디 있을까요? 경신신유는 관살생인 위기 꺼린다라고 했어요. 저 관살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러나 들어오질 않죠. 경신신유가 들어오질 않는데요. 들어오질 않으니까 화목용조에서요. 화불영해요. 그래서 목수로 가죠. 그래서 오충자축, 형술, 오화가 들어오면 그렇다. 오화 없잖아요. 그래서 균이 기 꺼린다. 없는 글자 찾아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이건 목수로만 흐르면 좋은 사주입니다. 지지를 보세요. 수목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신유술 끝났고요. 해자축, 임묘진 흐르고 있죠. 역시 현대 명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여사격이라니 인정할 수 없다. 금체 화목용지에서 화를 불영하죠. 목용신의 수이시다. 이렇게 간단히 보면 구태 허명
쓸데없는 이름을 붙여 학명인 명왕을 공부하는 사람은 머리 아프게 하는 의도는 뭔가? 운이 을의 병자 정축 우인기묘 경인신사 이제 여기가 좀 그렇죠. 그러나 지지르다가 아직도 모분이 있어요. 수목대운의 호운이 되었다. 더하여 천간 일행 듣기격이다. 참고적으로 지수법으로 금이 5.0이에요. 수가 4.9고요. 금수가 강하죠. 화토가 없습니다. 예, 금수목으로 흘릴 수밖에 없죠. 수목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금수목에서 수목으로 가면 좋다. 예. 모두 플러스 1시까지 했어요. 예, 자, 우선 제가요, 이걸 먼저 보고요. 나와서 결론은 제가 내겠습니다. 예, 대원 좋습니다. 이 정도는 돼. 그래도 어사소리 듣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사주가. 경금이 들어오면 경금이 들어오면 이제 간목 4개하고 싸우느라고 힘쓰겠죠. 네, 여기 이제 들어와서 난리를 치겠죠. 네. 4, 5까지 좋습니다. 이거 지금 이 정도의 사주라면요, 이 말년까지 잘 살 수 있어요. 예, 늦게 장수합니다. 이 사주. 예. 천간으로 들어오는 경금 정도야. 뭐 얼마든지 맞죠. 간목 4개가.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결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평진전을 1차로 해석해 보았다. 역시 후반부로 와서 자격절에서는 현대명리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외격을 설명하고 있지만 임철천님보다 100년이 앞서요. 심해점 선생이에요. 먼저 이론, 전이론이에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다. 다시 2권부터 새롭게 공부할 것이다. 그래서 1권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죠? 기초적인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인터넷상으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원전을 강의할 때는 접속자들은 적어요. 그렇지만 저를 접속하는 분들은 적어도 한문은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으셔야 이 강의를 쫓아오실 수 있겠습니다. 뭐 말로만 잘하는 간목이 어쩌고 이런 소리만 하고 8달에 일주론을 가지고 얘기하고 사주에서 일주론 가지고 사주를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초벌적으로 딱 넓게 폼을 잡아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음양오양에 의해서. 저는 아주 신살론이나 일주론 가지고 얘기하고요. 물상론들은 참 책에 없는,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이론을 가지고 하면은, 뿌리가 짧아져요. 뿌리가 약하니까 잠깐 유튜브 하다가, 그만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음 강의는 2권부터 차근차근 심해점 선생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격국론이 무언가를 또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그러나 저러나 이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사례 명조들은요, 적어도 오행체형론으로 제가 프로그램에서 딱 맞춰드리면 그대로 용신이 호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나갔던 사람 사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적천수 시대나 자평진전 시대나 100년 차이는 나더라도 이 100년 전에도 그 잘 나가는 사주들은 다 좋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2권부터 차근차근 강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